현지 시각으로 2020년 10월 18일 미국의 74kg급 파워리프터인 테일러 앳 우드가 토탈 812kg를 들어올리면서 체중 11배의 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중 데드리프트의 기록은 320kg였는데 테일러는 불과 5일 후 훈련 중에 이보다 30kg가량 더 증량한 349kg를 들어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체중 4.75배의 기록이죠. 이로써 체중 11배를 들어올린 리프터가 테일러를 포함해 총 4명이 되었습니다. 세밀하게 따지자면 11배에 아주 정말 약간 조금 모자라긴 합니다만 이 정도는 인정해줘야죠. 체중 11배를 기록한 리프터는 체급 순으로 52kg급의 안드레즈가 토탈 600, 59kg급의 세르게이 페도시엔코가 토탈 670, 74kg급의 테일러 앳 우드가 토탈 812, 현재는 체급을 올린 83kg급이었던 존 핵의 토탈 907.5입니다. 보시면 안드레즈는 신체가 상당히 작은 외소증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해외에서는 이러한 외소증 리프터를 이따금씩 찾아볼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가 극한으로 작고 체중 자체가 원체 적게 나가기 때문에 가동 범위적인 이점을 크게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보디빌딩계의 전설 로니 콜먼도 한때는 파워리프터였습니다. 94년도에 첫 파워리프팅 대회에 참가했죠. 로니 콜먼의 라이트웨이트과 옅버디는 이미 그때부터 시작됐죠. 바벨에는 널링이 새겨져 있는데 제조사마다, 바벨마다 이 널링의 패턴과 강도가 모두 다릅니다. 바벨 널링은 힐, 마운틴, 볼케이노의 3가지 패턴으로 나뉩니다. 바의 널링 부분을 확대해서 보았을 때 각각의 다이아몬드 모양이 띄고 있는 형태로부터 그 이름을 땄죠. 힐 형식의 널링은 언덕이라는 이름처럼 세 종류 중 널링의 강도가 가장 약하며 그로 인해서 다른 종류의 널링들보다 그립력이 부족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중저가의 막공들이 이런 힐 형태의 널링을 띄고 있는 경우가 많죠. 좋은 바일수록 마운틴이나 볼케이노 형태의 널링을 띄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운틴 형식의 널링은 산이라는 이름처럼 끝부분이 뾰족하게 서 있는 형태를 의미하며 널링의 강도가 가장 강합니다. 그런 만큼 강력한 그립력을 제공해주죠. 다만 너무 강한 널링으로 인해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에 자국이 남는 것은 기본이죠. 볼케이노 형식의 널링은 화산이라는 이름처럼 끝부분이 패여 있으며 이 패여 있는 끝부분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더 많은 면적이 바에 닿을 수 있도록 해주고 마운틴 형태의 널링보다 통증 정도가 덜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패여 있는 정도 또한 바벨에 따라서 다릅니다. 유명한 브랜드인 우에사카는 위 3가지의 널링 형태가 아닌 자체적인 널링 패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브랜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패턴이죠. 또한 바벨을 보면 널링 중간에 띠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는 바벨에 따라 파워리프팅, 역도의 그립 너비 규정에 맞춘 것입니다. 파워리프팅 바벨의 경우에는 이 띠의 간격이 81cm입니다. 벤치프레스 그립의 최대 너비가 파워리프팅 규정상 81cm이기 때문이죠. 역도용 바벨의 경우에는 이 띠의 간격이 92cm입니다. 역도나 파워리프팅 경기에 사용되고 규격에 맞춰서 제작되는 브랜드 바벨의 경우에는 이 띠의 간격이 지켜져 있지만 그렇지 않은 중저가 바벨의 경우에는 제조사 멋대로인 경우도 많습니다. 다목적으로 사용되는 바벨의 경우에는 역도와 파워리프팅을 위한 띠가 둘 다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콤보렉의 높이 조정은 꽂아져 있는 2개의 핀을 이용합니다. 앞에 받침대처럼 생긴 이 기둥은 사실 콤보렉 높이 조정을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합니다. 보통 25kg가 가장 고중량 원판이라고 알고 계실 텐데 100파운드, 약 45kg짜리 원판도 존재합니다. 파워리프팅의 진실 3편에 데드리프트 종목에서 체중 대비 가장 높은 기록을 가진 선수가 찰리 양이라고 했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미 1982년도에 라마르 간트라고 하는 선수가 60kg의 체중으로 300kg의 데드리프트, 즉 체중 5배를 기록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심지어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로 기록했죠. 스트롱맨 경기에서는 스모 데드리프트를 허용하지 않으며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만이 허용됩니다. 또한 스트랩 착용이 허용됩니다. 일반적인 스트랩과는 다르게 생긴 팔자 스트랩도 있는데 구조적 특성상 풀릴 걱정이 전혀 없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2020년 올해 하프토르 비오른슨이 501kg의 데드리프트를 들어 올리면서 2016년 에디 홀이 기록했던 500kg 데드리프트의 기록을 제치게 됐죠. 참고로 하프토르는 2009년의 300kg 기록으로부터 2020년에 501kg를 기록하는 데까지 11년이 걸렸습니다. 또한 얼마 전 이반 마카로브가 이 기록을 깨기 위해서 502kg 데드리프트에 도전을 했었는데 아쉽게 실패했죠. 데드리프트를 들 때 이렇게 허벅지에서 바를 흔들며 끄는 것을 히칭이라고 합니다. 파워리프팅 규정상 한번 상승하기 시작한 바의 운동 방향이 하강하면 안되기 때문에 바가 위아래로 흔들리는 히칭은 파울의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스트롱맨에서는 히칭이 허용되죠.
이런 스트롱맨들은 체격부터가 남다른데 2020년도 아놀드 스트롱맨 클래식을 기준으로 참가 선수들의 신체 스펙은 평균 신장이 180cm가 넘고 평균 체중이 150kg가량 됩니다. 일반적인 오버그립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악력을 보완하기 위한 얼터네이티브 그립이 있습니다. 한 손은 오버그립으로 한 손은 언더그립으로 잡는 것이죠. 다만 얼터네이티브 그립은 그립의 특성상 불균형과 부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드물긴 하지만 고중량 데드리프트를 시도할 시에 언더그립으로 잡은 쪽에 이두가 파열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얼터네이티브 그립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훅그립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오버그립이 손가락 위에 엄지를 두는 것과는 달리 훅그립은 엄지를 손가락 아래에 두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엄지가 고리와 같은 역할을 해서 고중량에서도 바를 놓치지 않게끔 도와줍니다. 다만 훅그립의 구조상 엄지손가락에 통증이 가해집니다. 상당히 아픕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훅그립용 테이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역도를 하는 거의 모든 선수들이 이 훅그립을 사용하고 있죠.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